네, 이어지는 시간 뉴욕과 서울입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흐름 비교해보고요.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이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뉴욕 증시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휘청거렸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이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진단하기도 하더라고요. 주말 사이 급락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외부적인 변수 중에 이런 전쟁과 관련된 이슈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일시적인 충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라든지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한 산업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충격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 역시 긴 시계열로 본다라면 단기적인 충격이 온다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발작을 일으키게 된 것은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 이 얘기가 지금 뭐 하루 이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새롭게 변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예측했던 거와 현실이 변하고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일단은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만 이 역시 지금 확실하진 않죠. 여기에 또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결국 현재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경기가 상황이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금리 인상한다라는 거, 이건 뭐 시장에 다 반영이 됐죠. 하지만 금리 인상의 속도와 그 높이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증시가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역시 긴 시계열로 본다라면 중립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긴장을 해야 되는가를 놓고 설왕설래를 하다 보니까 충격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미국 시장은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한 이유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2021년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던 미국 시장입니다만 이제는 금리 인상을 빌미로 해서 미국 시장도 다소 쉬어가려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황을 좀 봤는데 종목별로도 좀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빵 주식들이 2에서 3%대로 모두 빠졌고 뭐 엔비디아, AMD, 퀄컴 같은 반도체 쪽도 일제히 내렸더라고요. 다른 쪽들에 대해서는 뭐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연계할 수 있겠습니다만 엔비디아를 제가 이제 오늘 들고 나온 것은 이건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필수 소재라고 하는 라온과 그다음에 팔라듐에 대해서 이제 그 주요 생산국이다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네. 저도 이게 찾아봤습니다만 뭐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단은 뭐 필수 소재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히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반도체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아무래도 이제 필수 소재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면 단기간에 리스크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일단 뭐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만 장 막판, 그러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마이너스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뭐 필수 소비재가 좀 문제가 생긴다라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이런 것들은 조금 단기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충격은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기간 정도의 충격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내가 단기 투자자냐 중기 투자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15일 날 뭐 전쟁이 열리냐 안 열리냐 지금 뭐 얘기가 있는데 이게 또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은 리스크 요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점검해 봤는데 그럼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도 좀 함께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 단기간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오히려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역발상 관점을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상당히 좀 꿋꿋하게 버텨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다면 단기 공급망에 SK하이닉스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죠.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일시적인 충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전쟁이 장기간에 끌고 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러시아나 지금 미국이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막대한 전비를 쏟아부어야 되고 또 이게 세계 대전까지 가능성도 언급하는 일부 평론가들도 있어요. 또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단기간에
안에 해결될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뭐 일시적인 충격이 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전쟁 같은 일시적인 충격이 올 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중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가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올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도체 주식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 또 4분기 영업이익이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지금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년 실적이 좋았던 것 중에서 4분기 이익이 살아난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4분기 이익이 살아난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매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이게 밀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비교 대조해 보았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나 뉴욕 증시 특징주로 좀 보고 싶은 게 방산주입니다. 시장에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정학적 높아졌죠. 긴장감이 나타나면서 미국 방산주는 직접적인 수혜를 보죠.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 막대한 전멸을 쏟아붓게 된다라면 방산주들이 뭐 그러니까 뭐 뒤에서 웃는 그런 모습들 진짜 아이러니긴 합니다만 네. 뭐 주식 투자자는 또 때로는 이럴 때 냉정해져야 되겠죠. 지금 로키드 마틴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급등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단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라크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저쪽 다양한 중동 사태들을 봤을 때는 중기적인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만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물론 이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길게 가면 로키드 마틴이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단기간에 전쟁이 끝난다라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은 반드시 반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로키드 마틴이 2.8% 상승 마감했고요. 노스트롭 그루만도 하루 사이에 4.5%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안에서 좀 연결지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뭐 미국 방산주와 국내 방산주를 연결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은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는 당사자지만 우리나라는 전쟁과 상관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방산주를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될 게 한국항공우주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이제 다양한 발사체 올해 두 차례 발사체를 이제 계획하고 있죠. 누리호 2호와 그다음에 이제 달 궤도 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런 모멘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가 방산 이제 수출 5위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K 시리즈인 비행체에 대해서 중동에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양한 수출 모멘텀도 현재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기 대표적인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 좀 규칙가 주목되는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징주로 로키드 마틴 살펴봤고요. 한국항공우주와 비교해서 흐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뉴욕과 서울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